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스스로 꽤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어느 정도는? 이라고 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가 안다고 굳게 믿는 것들 대부분이 사실은 그냥 착각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아는 것과 안다고 느끼는 것 사이에 있는 이 거대한 착각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자전거입니다. 자전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여러분은 정말로 얼마나 잘 알고 계세요? 페달, 체인, 바퀴,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이걸 모를까 싶죠? 아마 대부분은 아주 자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모든 부품이 눈에 훤히 보이는데 이걸 이해 못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실제로 연구원이었던 레베카 로슨이 사람들에게 자전거를 한번 그려보라고 했을 때 거의 모든 사람이 아주 자신만만했다고 해요. 하지만 결과는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린 그림은 대부분 작동 자체가 불가능한 아주 기괴한 기계였거든요. 체인이 페달이나 바퀴랑 아예 연결되지 않은 그림이 수두룩했어요. 이 슬라이드에 나온 말 그대로 침팬지를 위해 만든 자전거 같았다고 하죠.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방금 우리가 경험한 것, 바로 이게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이해의 착각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자전거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좀 더 정확하게는 설명 깊이의 착각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복잡한 시스템을 실제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다고 믿는 현상이죠. 그리고 이건 자전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우리는 변기, 지퍼, 심지어 매일 쓰는 이 볼펜의 작동 원리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점은 이 착각이 복잡한 정치 정책에 대한 우리의 신념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특정 정책의 결과를 한번 설명해보라는 요구를 받기 전까지는 자기가 그 정책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착각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답은 우리 뇌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다시 말해서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방식에 아주 근본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에는요, 세상을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측적 추론, 이건 불이 났으니까 연기가 나겠지처럼 원인에서 결과로 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의 흐름이에요. 반면에 진단적 추론은 연기가 나네? 불이 났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 이렇게 결과에서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는 훨씬 더 힘든 생각이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거의 항상 쉽고 빠른 예측적 추론에만 의존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우울증이 무기력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어요. 다른 그룹한테는 다른 원인이 없다는 조건하에 똑같은 질문을 했죠. 당연히 다른 원인이 없다면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야 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 대답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뇌는 우울증이 무기력증을 낳는다는 딱 하나의 경로에만 집중하고 다른 가능성은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이 약한 증거 효과라는 건 정말 기묘합니다. 자, 슬라이드를 한번 따라가 보죠. 첫째, 사람들에게 특정 정당의 승리에 돈을 걸겠냐고 물어봐요. 둘째, 그들에게 작은 신문사의 지지라는 긍정적이긴 한데 좀 약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셋째, 놀랍게도 사람들은 오히려 그 정당에 돈을 걸고 싶어 하지 않게 돼요. 왜일까요? 바로 네 번째 이유 때문입니다. 그 별것 아닌 약간 증거 하나가 머릿속을 꽉 채워버려서 사람들이 원래 생각하고 있던 더 강력한 다른 이유들을 그냥 가려버리는 거예요. 잠깐만요.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게 없는데 대체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사회를 만들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반전이 나옵니다. 해답은 나라는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거든요. 바로 지식 공동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지식이 각자 개인의 머릿속에 저장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지식은 사람들 집단 전체에 걸쳐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지능은 혼자서 빛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일종의 사회적 현상인 거죠. 이 인용문이 우리의 착각을 정확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아주 강인한 지적 개인주의자라고 상상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거대한 지식 네트워크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인 스티븐 슬로먼 교수는 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생각의 상당 부분은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난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말하자면 아웃소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실험이 모든 걸 보여줍니다. 사람들에게 좀 생소한 정책에 대해 알려주고 얼마나 이해했냐고 물어봤어요. 한 그룹에게는 전문가들도 아직 잘 모른대요 라고 말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전문가들은 이걸 완벽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죠.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전문가들이 안다고 들은 그룹은 자기 자신의 이해도를 훨씬 더 높게 평가했어요. 마치 주변 사람이 안다고 하면 나도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해가 말 그대로 전염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이런 독특한 집단지성은 최첨단 인공지능, 그러니까 AI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차이가 드러납니다. 먼저 GPT-3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의 규모를 한번 보세요. 1750억 개. 이게 이 AI가 가진 파라미터, 즉 정보 처리 단위의 개수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규모에도 불구하고 AI는 종종 이런 터무니없는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제빵사가 커플을 위해 케이크를 구웠고 그것이 그들이 고소당한 이유다. 인간이라면 즉시 인과관계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릴 텐데 AI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연구 결과는 아주 명확합니다. AI는 인간보다 인과관계를 훨씬 적게 언급하고요. 그나마 하는 말들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계는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깊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저 방대한 텍스트의 패턴만 흉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모든 조각을 한번 맞춰봅시다. 개인의 지식은 착각이고 우리의 추론은 편향되어 있고 심지어 AI는 인과관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은 딱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생각은 팀 스포츠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능은 사실을 저장하는 하드드라이브가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대한 공유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은 내가 뭘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지식에 얼마나 잘 접속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우리는 각자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함께 똑똑한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의 이해가 이토록 우리 공동체에 의존한다면, 만약 그 공동체가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짜뉴스와 편견이 가득한 공동체 속에서 과연 개인의 이해는 안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